는요, 이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, 그라비올라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인공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라비올라는 신이 내려준 천연 항암초 식물이라고 하는데요. 이 파이토케미컬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다양한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. 피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관의 염증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. 아니 저 일반 항암제보다 10,000배나 약성이 높다. 이게 천연 항암초인데, 그죠? 네. 그냥 뭐 끓이기도 쉽고 그냥 늘 이게 상복하기에도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이게 핵심 성분이 뭡니까? 네, 이 항암에 특히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은요, 그라비올라 중에서 아세토게닌이라는 성분인데요. 이 우리나라의 카톨릭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그라비올라에서 추출한 물질을 손상된 암세포만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요, 이 추출 물질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켰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항암요법에 쓰인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약품이 있어요. 그 약품의 효과에 비해서 10,000배 정도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이게 일반 항암제는 그 멀쩡한 세포까지 막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데 요거는 골라서. 네, 우리가 암이 있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, 절대. 그러나 이게 천연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일반 항암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암세포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굉장히 구역구토가 많이 나고 머리가 빠지고요, 체중이 줄고 뭐 밥맛이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. 그라비올라의 이 뛰어난 항암 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? 자, 여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. 실제 그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1970년대 그라비올라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그라비올라가 굉장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밝혀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조혜경 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라비올라의 파이토케미칼이 인공합성이 안 돼요. 문제는 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이 연구를 덮어버리고 철저하게 숨겼어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 뛰어난 항암 효과가 밝혀지게 됩니다. 아까부터 찜찜한 게 이렇게 좋은 거를 어느 제약회사에서든지 만들어서 이거 제품으로 내놨으면 이건 정말로 떼돈 버는 건데 이거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가려져 있었을까? 그런데 지금 이계회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에 정답이 있었네요.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항암제인데 항암제가 우리가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. 그 내성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암제가 들어왔는데 암세포에는 이걸 밖으로 배출시키는 펌프가 있어요. 그걸로 인해 들어왔는데 또 나가게 돼서 결국 나중 되면 내성이 생기는데 이 아세틸게닌이라는 성분 자체가 또 이 펌프를 차단해버려요.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온 거를 나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천연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우리나라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에 따르면요, 이 그라비올라 수는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에 굉장히 효능이 있는데요. 피부 염증을 일으킨 대장균에 뿌리고 나서 10분 후에 관찰하니까 대장균이 반 이상 죽었어요. 대단하네.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데요. 이거는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10분이 지났더니 85%가 넘는 균이 죽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비올라를 끓여가지고요, 그라비올라 수에다가 글리세린을 조금 넣고 우리가 뿌려서 쓰면 피부의 진정 효과,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, 보습, 아토피나 염증이 잦은 사람에게 좋고요. 또 설사가 심하신 분은 그라비올라 차를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. 뭐 효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식물이네요.